공군 전자통신 하사관 학교의 교육을 마친 나는 1951년 10월 1일에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310대대 강릉 비행장 K-18 기지에 배속되었다. 기술교육을 이수하기는 힘들었으나 육군의 방위군에서 고생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공군을 육군과 비교해보고는 했다. 육군에 비해 공군은 우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틈틈이 책을 읽을 시간도 있었다. 나는 영한 사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단어 하나씩을 외우기로 마음먹었다. 강릉 비행장에는 야전용 활주로가 있었는데 철판 활주로로 연결된 임시 활주로였다. 활주로의 한쪽 끝은 바다로 연결되고 반대쪽의 활주로 끝은 대관령 상기석에 연결되어 있었다. 겨울에는 눈이 덮여 활주로가 얼어붙었다. 진눈깨비가 올 때는 미끄러워 전투기가 출격하는데 많은 위험이 뒤따랐다.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6.25 전쟁 발발 후 우리 공군의 우수한 조종사 10명이 선발되어 일본에 건너가 10대의 F-51 무스탕 전투기를 몰고 대구 K2 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인민군 탱크를 박살내는 출격을 감행했다. 인민군과 중공군이 383 이북으로 밀려나게 되자 우리 전투기의 출격 비행 거리는 멀어졌다.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공군에서는 최전방인 강릉기지로 전투기를 이동시켰다. 내가 강릉 비행장에 배속되었을 때는 일본에서 F-51을 인수해 몰고 온 조종사 중 한 사람인 강호륜 중령이 10 전투 비행전대장이었다. 1년 후 초대 비행단장이 된 김영환 대령도 이 전투기를 일본에서 몰고 온 전투조종사였다. 10 전투비행단 창설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천 비행장을 일으켜 강릉 비행장으로 날아온 김두만 중령은 200회를 출격한 인물로 강릉 활주로에 안착했다. 그러나 이때 강릉 상공의 기상 악화로 김영환 대령은 실종 때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 이상 10 전투비행단의 전 장병이 대관령 상상봉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못 찾고 지금까지 기체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2차 대전 말 일본 항공대에서 훈련받았던 인물들로서 타이아타리 또는 카미가제로 당시 미군과 대항하여 싸우며 비행 경험을 많이 쌓았던 우수한 조종사들이었다. 북녘 땅에 출격해 교량 폭파, 군사시설 폭파, 북한군과 중공군의 후방로 차단, 그리고 국군의 전방지역 엄호작전 폭격을 주로 담당했다. 영화 빨간 마우라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전투조종사들이 강릉기지에서 활약하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북한 땅에서 지상 포화에 맞아 비행기와 같이 산화한 조종사들도 있었고, 포화에 맞은 애기를 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릉 비행장으로 돌아왔지만 활주로 상공에서 추락하는 용감한 조종사들도 있었다. 악천 후에는 동해 바다에 빠지고 대관령 산 중턱에도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10 전투 비행단에 있었던 미군으로부터 받은 프로펠러식 전투기 F-51 머스탱 10대가 우리 공군의 전 재산이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능한 조종사와 비행기 손실을 가져올 때마다 미국 공군으로부터 더 많은 전투기를 인수함으로써 휴전 무렵에는 60여 대의 무스탕 전투기를 우리 공군이 보유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머스탱이라고 미국 원어 발음인데 무스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예, 무스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F-51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여 유럽과 태평양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전투기였다. 프로펠러식 전투기로는 마지막으로 생산된 기종이었지만 속도가 가장 빨랐다. 그 이후로 생산된 전투기는 제트 엔진을 달고 나왔다. 강릉 전진기지에는 미 공군 고문단 조종사들도 있었는데
우리 조종사들은 그들과 함께 합동작전으로 편대 출격을 하곤 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 중에는 언어 소통이 잘 안되는 사람들도 있어 작전 중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중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전투기를 조종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지상에서 내려오는 화가 나서 미군 조종사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애로가 뒤따랐다. 근데 이 참, 6.25 때 참전하신 공군 조종사들께서는 굉장히 성질도 괄괄하시고 또 목숨을 이렇게 걸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화를 남겼는데, 제가 전에 GP를 맡았던 이명기 전 해군 참모총장의 전기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6.25 때 공군 조종사들이 공군 비행장이 창원 옆에 덕산에 비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군 조종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냥 늘, 사천 비행장, 그 다음에 덕산 비행장 출격을 해야 되는데, 출격하면 언제 그냥 격추당하면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술을 아주 한번 마셨다고 아주 그냥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군 장교들하고 바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근데 해군이 무참하게 그냥 그냥 맞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명기 제독 하는 말씀이 영창에 다치고 있자 이런데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해라. 왜냐? 저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와 같이 그냥 언제라도 하늘에다 목숨을 맡길 사람인데 우리가 참아야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엮길로 좀 말을 했네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은 일찍이 해방 전 일본군에서 조종교육을 받은 베테랑들이었다. 미국 공군과는 작전구역과 범위도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미국 전투기들과 한국 전투기들은 각기 맡은 책임을 무난히 처리했다. 전쟁 초기 인민군 전투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미 공군 조종사들이 이들을 모두 격추시켰다. 서울 상공에 날아와 경무대, 중앙청 그리고 여의도 김포 비행장을 폭격했던 북한 공군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덕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공중전을 할 필요가 없이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었다. 강릉기지에서 출격한 공군기들은 주로 중공군과 인민군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교량과 도로를 폭격하고 그들의 후방 보급로를 성공적으로 차단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제공권을 확보한 미공군은 이내 전술을 쓰는 중공군을 찾아 폭격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지상군으로서 힘을 쓸 수가 없게 했다. 결국 성산이 없다고 판단한 중공군도 후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양쪽 날개에 500파운드 폭탄을 2개, 300파운드 네이팜탄 2개, 로켓탄, 기관포 6문을 달고 북한 땅 깊숙이 날아가 폭탄을 퍼부어 후방로를 차단하거나 일선 전투지역을 공격했다. 1개 편대를 구성하는 전투기 4대의 화력은 육군 1개 대대의 화력과 맞먹는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권을 획득했기에 반드시 승리했어야 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쟁을 일으킨 원수들을 그대로 살려주었으니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분단의 서러움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남북 통일을 목전에 두고도 이를 이루지 못하고 휴전으로 종식된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는 아깝고 분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네가르 장군이 한국전쟁에서 물러난 것은 살을 깎는 우리 국민의 아픔이고 고통이었다고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370만 명이 희생된 마당에 휴전이라는 두 글자는 만민족의 마음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막바지에 달할 때 군인들은 전선에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목숨을 걸고 산을 기어올랐고 시력 같은 밤에 맞붙어 비범벅이 되어 상대방의 머리를 더듬어가며 백격전을 벌였던 것이다.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우리 공군의 50여 대 전투기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출격하였는데 10전투비행단의 전 장병은
담장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출격까지 최선을 다했다. 50대에 가까운 전투기들을 완전 무기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나의 임무는 출격 직전 지휘탑과 통신기 통화 점검을 함으로써 전투기가 완전 무기력에 출격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먼동이 트기 전에 전투기 좌석에 들어가 지휘탑 타워와의 통신 점검을 했다. 폭탄을 달고 기총탄환을 장전하고 비행기 시동을 거는 것은 출격 전에 사전 비행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추락한 전투기들의 비밀 통신 장비 블랙박스를 수거해 오는 것도 나의 임무 중의 하나였는데 이 일이야말로 아주 힘든 노역이었다. 비행 안전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전투기가 적진에 갔다가 지상포화를 맞고 추락하거나 간혹 극적으로 귀환하기도 했다.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와 좁고 미끄러운 활주로로 전투기들이 이착륙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우리 10 전투비행단 전 장병은 격을 방문하고 전투기가 착륙하면 곧바로 준비해둔 500파운드 폭탄과 로켓탄을 비행기 날개 밑에 달고 날개에 올라가 6문의 기총탄환을 장전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나 서로 도와 힘을 합쳐이겠다. 참 우리 정감명 소령님의 그 정언을 통해서 또 공군의 활약상을 참 전달받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6.25 참전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 그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겼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 뭐 꼭 군필자가 아니시더라도 참전자가 아니시더라도 그 지난 자신의 생애를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심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의 구체적인 한 장면 한 장면들을 개인의 눈으로 기록하고 개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입으로 말하고 또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체험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떠들으시는 중에 나도 한번 쓰고 싶다,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나 하시는 분은 저희 참깨방송 전화번호 서울 02-737-9669 737-9669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